계단을 따라 동혁이의 집에 올라가는 동안에도 나는 이유 모를 불안감에 긴장하고 있었다. 밖에서 봤을 때는 어두침침해 보이던 동혁이의 집. 하지만 건물 안으로 들어왔을 때는 별다른 느낌이 들지 않았다. 동혁이가 약간 긴장한 표정으로 말했다. 들어간다. 동혁이 열쇠로 문을 열었다. 집안은 평범한 가정집,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 나왔어. 동혁이가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며 집 안쪽을 향해 말하자 주방 쪽에서 동혁이의 어머니가 앞치마를 두르고 나와 우리를 맞아주셨다. 왔어? 어머, 옆에는 친구니? 안녕하세요, 어머니. 나도 아무런 내색 없이 인사했다. 이렇게만 봐서는 어머님이 정신이 이상하다고 말하는 동혁이가 이상해 보일 정도로 어머님은 정상적이었다. 안 그래도 저녁밥 하고 있었는데 잘 됐네. 친구도 같이 먹지 그러니? 아니야, 얘 나랑 술 마시고 왔어. 어머, 그러니? 동혁이를 따라 동혁이의 방에 들어왔다. 동혁이의 방은 주방 옆에 붙어있는 구조였다. 어때? 뭐 보여? 아니, 잠깐 봐서 그런지 잘 모르겠어. 당장 뭐가 보이진 않아. 그래? 실망과 안심이 반반 섞인 표정을 짓고 있는 동혁이에게 말했다. 여기 화장실이 어디냐? 현관 바로 맞은편에 있어. 너 먼저 손 씻어. 나 옷 좀 갈아입고 갈게. 알았다. 나는 동혁이의 방을 나와 주방을 지나 화장실로 향했다. 혹시나 해서 주방에서 저녁밥을 준비하고 계시는 어머님의 뒷모습을 찬찬히 살폈다. 하지만 여전히 별다른 건 없었다. 그냥 전형적인 50대 후반의 가정주부 모습이었다. 이상하다. 어머님은 멀쩡해 보이는데. 그럼 왜 이 집이 이상해 보인 거지? 솔직히 난 집에 들어오면 뭔가 안 좋은 것을 잔뜩 보거나 하다못해 한기가 느껴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내 눈에 그렇게 보이는 집은 주로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 중에서도 흉가로 불리는 곳들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화장실에서 손을 씻으며 세면대 바로 위에 붙어있는 거울을 무심코 보았다. 거울은 흔히 사람의 눈에 비치지 않는 것을 비춘다고도 한다. 그래서 풍수적으로는 집 안팎을 드나드는 현관문을 마주보게 거울을 두지 않는 법이다. 화장실 문을 닫지 않고 손을 씻은 내 부주의함 덕분에 나는 거울로 화장실 밖의 집안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그 거울 안 그곳에 동혁이의 어머님이 나를 무표정으로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다. 나는 깜짝 놀라 소리를 지를 뻔했지만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다시 고개를 숙여 손을 닦았다. 이미 닦은 손을 다시 연거푸 닦고 있으니 동혁이가 화장실 앞에서 나를 불렀다. 야, 뭘 그렇게 열심히 씻냐? 대충 씻어. 그래, 너도 씻어. 나는 화장실을 나오며 다시 한번 주방을 쳐다봤다. 주방엔 여전히 어머님이 저녁밥을 준비하고 계셨다. 나는 먼저 동혁이의 방에 돌아와 동혁이를 기다렸다. 몇 분 채 되지도 않아서 동혁이가 따라 들어왔다. 동혁이가 방문을 닫자마자 내가 물었다. 야, 동혁아, 너 화장실 올 때 어머니 어디 계셨냐? 어디 계시긴 주방에 계셨지. 화장실 앞에서 주방으로 걸어가시거나 뭐 그러는 걸 본 건 아니고? 아니? 너 나가고 얼마 안 돼서 나도 화장실 갔는데? 엄마가 화장실 앞에 있었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동혁이 사색이 되어 내게 물었다. 우리 집 오래돼서 방 밖에 왔다 갔다 하는 소리 다 들려. 내가 말했잖아. 엄마가 안방에서 나오는 소리도 못 들었는데 내 방문을 열었다고. 그런데 난 이번에도 엄마가 주방에서 어디로 이동하는 소리 같은 거 못 들었어. 이상하긴 한 것 같다. 나는
화장실에서 어머님이 나를 무표정으로 뚫어져라 쳐다봤던 일을 동혁이에게 말해줬다. 동혁이는 엄마가 지금껏 살면서 단 한 번도 그랬던 적이 없다고 말했다. 어떻게 하지? 진짜 아무것도 안 보였어? 누가 봐도 정상이 아니잖아. 이게 무슨 공포영화도 아니고. 영가가 붙어있다고 해서 무조건 보이는 건 아니야. 영화에서처럼 막 어깨에 올라타 있고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게 전부 다 보이는 건 아니라고. 영가? 영가가 뭐야? 귀신 같은 거? 맞아, 그런 거야. 그나저나 너희 엄마가 진짜로 영가에 씌여 있는데도 안 보이는 거라면 안 보이는 거라면 아마 안에 숨어 있는 거겠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 내가 말했잖아. 난 볼 수만 있고 약간 더 아는 것 뿐이라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무당이라도 불러야 되는 건가? 그래야 할 것 같은데. 근데 뭐가 보이는 건 아니라서 나도 막 함부로 단어는 못하겠다. 동혁이가 답답하다는 말투로 물어왔다. 무당들 부르면 막 출장비 같은 것도 받아? 나도 몰라. 아는 무당한테 도움 받은 적은 있지만 그땐 딱히 복비 같은 거 안 받았어. 근데 나 도와줬던 무당은 집이 전라도인데 서울까지 오면 하다못해 출장비라도 받지 않을까? 역시 그렇겠지? 아무튼 안 보이는 이상 나도 뭘 어쩔 수가 없다. 미안하다, 도움이 못 돼서. 얘들아, 나와서 과일이라도 먹으렴. 주방에서 동혁이 어머님이 우리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친절하신 어머님의 목소리가 아까 본 그 무표정과 맞물리며 기괴하게 느껴지기까지 했다. 야, 그럼 소금 같은 거라도 뿌려볼까? 영화에서 보면 귀신한테 소금 뿌리잖아. 무슨 게임하냐? 그러면 안 돼? 붙은 지 얼마 안 된 영가라면 뗄 수도 있겠지만 무당도 아닌 너나 내가 소금을 뿌리면 욕만 오지게 먹을걸? 그리고 너희 어머니가 이상해진 게 한 달 정도 됐다며. 한 달이나 들러붙어 있었으면 무당도 아닌 우리가 소금 뿌려봐야 아무 의미 없을걸? 그랬다. 그리고 난 실제로 본 적도 있었다. 조상집에 다녀온 사람이 소금을 뿌리고 집에 돌아가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다. 하지만 그런 건 어디까지나 임시 방편이고, 만일 어머님의 몸속에 정말로 자리 잡고 앉아 있다면 바깥에다 소금을 뿌려봐야 아무 소용도 없을 것이었다. 뭐하니? 안 먹어? 어머님이 다시 부른다. 일단 과일이나 좀 갖고 올게. 자꾸 먹으라고 재촉하시니까. 알아. 그때 나는 마치 영화 같은 타이밍처럼 등에 쫙 소름이 돋았다. 지금 동혁이를 내보내면 절대 안 된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다. 야, 잠깐 기다려봐. 문 손잡이를 잡고 막 돌리려던 동혁이가 멈춰서서 나를 쳐다봤다. 왜 그래? 나가지 마봐. 왜? 난 입을 다물라는 제스처를 취했다. 우리 둘이 입을 다물자 집안이 쥐 죽은 듯이 고요해졌다. 어머님이 왔다 갔다 하는 소리도, 저녁을 준비하며 들려야 할 달그락거리는 생활음도 전혀 들리지 않았다. 나는 휴대폰으로 동혁이에게 문자를 날렸다. 이 방에 방음이 이렇게 잘 되냐? 바깥 소리 다 들린다 그러지 않았어? 들린다니까. 이렇게 안 들린다는 건 바깥에서 아무 소리가 안 나고 있다는 거야. 그럼 그 말은 저녁을 준비하던 어머니가 갑자기 불도 끄고 아무것도 안 하고 우리가 나오기만 가만히 기다리고 있다는 말 아니야? 아씨, 야, 나 무서워. 우리 엄마 진짜 뭐 시인 거 아니야? 그때였다. 방문을 부술 기세로 노크하는 소리가 침묵을 깼다. 나도 모르게 소리칠 뻔한 걸 간신히 참았다. 왜 안 나와? 둘이 거기서 뭐해? 왜 안 나와? 역시 어머님은 정상이 아닌 건 분명했다. 아들 친구에게 과일을 저렇게 강압적으로 대접하려는 엄마가 세상에 어디 있겠는가. 그리고 동혁이는 왜 안 나오냐는 재촉밖에 들리지 않았겠지만 난 달랐다.
이 새끼 빨리 나와. 너 이거 다 면에 자라. 잠깐 여기서 까불면서 나와. 당화 빨리 나와. 콩떡이 만들 때가 얼마 남았어. 빨리 나와. 너 이거 다 면에 자라. 잠깐 여기서 까불면서 나와. 당화 빨리 나와. 콩떡이 만들 때가 얼마 남았어. 빨리 나와. 마치 빨리 감기라도 돌리는 것 마냥 이런 소리가 내 귀에 아주 조금씩 반복해서 들려왔다. 어머님이 왜 안 나오냐고 다그치는 것과 동시에 그 소리는 들려왔다. 동혁이가 표정만으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내게서 대답을 요구했다. 나는 내가 가진 온갖 지식을 총동원해보려 했지만 마땅히 떠오르는 게 없었다. 아무리 생각을 해보려 해도 집중이 되지 않았다. 문을 부술 기세로 쉴 새 없이 노크를 하면서 왜 안 나오냐고 빨리 나오라고 그렇게 재촉하는 어머니의 목소리도 점점 갈수록 톤이 올라가면서 더 이상 사람이 낼 목소리가 아니게 되고 있었다. 젠장 어쩔 수 없지. 나는 이런 저주를 가지게 된 이후 항상 챙기고 다니던 것을 가방에서 꺼냈다. 내게 도움을 줬던 무당이 호신용으로 들고 다니라고 하며 줬던 부적이었다. 이게 무슨 도움이 될지 확신은 없었지만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다 싶은 심정에 부적을 그대로 방문해 가져다 댔다. 모든 소음이 끊겼다. 잠시 뒤 갑자기 켜지는 가스불 소리. 야, 뭐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뭐야? 야, 부적발 하나 기가 막히는구만. 일단 나가자. 이제 나가도 될 거야. 더 이상 내 귀에 그 속삭이는 소리가 들리지 않고 있었다. 동혁이와 나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덩치 큰 성인 남성 둘이서 잔뜩 쫄아서 조심스럽게 문을 여는 모습이 이제와 돌이켜 생각해보면 남들이 볼 땐 꽤나 우스꽝스러웠겠구나 싶다. 아무튼 문 앞에는 아무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다. 동혁이 먼저 주방 쪽을 살폈다. 어머니가 저녁을 준비하고 계셨다. 엄마? 왜 그러니? 어머님은 또다시 정상적인 모습으로 대답했다. 하지만 나는 이제는 그게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았다. 야, 비켜봐봐. 나는 어머니와 조금 거리를 두고 어머니에게 말했다. 어머니, 응? 왜 그러니? 제가 잘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동혁이 생일이 언제였죠? 동혁이 생일 글쎄 잘 기억이 안 나네. 내 정신 좀 봐. 과일 먹을래? 나는 벙쪄있는 동혁이에게 조용히 말했다. 야, 가서 너희 엄마 잡아. 꽉 잡아. 뭐? 잡으라고? 움직이지 못하게 잡으라고. 저거 지금 너희 엄마 아니야. 이런 씨. 동혁이 엄마가 다시 물어왔다. 과일 먹을래? 응? 과일 먹을래? 응? 과일 먹을래? 과일 먹을 거냐고. 응? 안 먹어? 과일 먹을 거냐고! 잡으라고 빨리. 알았어. 갈수록 점점 이성의 끈을 놓고 있는 것 같은 엄마의 모습에 동혁이도 결국 멈추지 않고 엄마에게 달려들었다. 놔! 이거 놔! 이거 놔! 차마 말로는 다 하지 못할 온갖 욕설을 다 하며 자신을 붙잡는 동혁을 뿌리치려고 마구 발버둥치는 어머님을 향해, 아니 어머님이 아닌 그것을 향해 나는 부적을 들고 다가섰다. 부적이 가까워질수록 그것이 더 날뛰었다. 수수는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일단 얌전하게라도 좀 만들자. 뭐? 나는 동혁이 어머니의 얼굴 한가운데에 부적을 붙였다. 영화 속에서 경추를 쳐서 기절시키는 장면이 떠올랐다. 차라리 그런 거나 배워둘 걸 하는 생각이 들었다. 왜냐하면 부적을 얼굴에 붙이자 어머님이 그야말로 괴성을 지르며 발광하기 시작했다. 꽉 잡아! 엄마, 진정 좀 해봐, 엄마! 나는 이때 차라리 빨리 무당을 불렀어야 했다.
안일하게 내 손에 있는 부적을 맹신했던 것이 지금 생각해보면 실수였던 것 같다.